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조사론 기출에도 키워드 51번 정규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의 개념은 중요하지만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10년간 한 문제가 출제되어서 한 10% 정도 출제 빈도, 확률이 1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련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쉽게 나왔을 때,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만큼은 맞추자,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중 경향치입니다. 집중 경향치는 어떤 우리가 모수로부터 값을 구하거나 통계치로부터 값을 구했을 때에 어떤 특정한 값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하는 경향, 그죠? 특정한 값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향. 이것을 집중 경향치라 그럽니다. 그러면 특정한 값이 뭐냐라는 거죠. 이거죠. 최빈치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향, 중위수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향, 산술 평균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경향. 이처럼 어떠한 값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하는 경향, 이러한 것들을 집중 경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설명합니다. 어떤 변수의 범주 또는 값의 분포를, 우리가 값의 분포라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에 기반한다 그러면 모집단의 값 또는 통계치의 값을 의미하죠. 모집단 또는 통계치의 값의 분포를 요약해서 나타나는 수치로 최빈치, 중위수, 산술 평균 등이 있다. 최빈치는 뭐죠?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그러한 값을 의미하죠. 한 변수의 분포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범주 또는 수치, 주로 명목 변수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중위수는 뭐죠? 일렬로 나열했을 때의 가운데 사람이 선택하는 값이죠. 중위수는 한 변수의 값을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전체의 양분을 중앙에 놓이게 되는 값으로 주로 등간 비율 변수에서 사용한다. 평균은 뭐죠? 전부 다 더해서 사례수로 나눈 것을 평균이라 그러죠. 한 변수의 분포에 속한 모든 사례의 점수를 합하여 전체 사례수로 나눈 값으로 주로 등간 비율 변수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통계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포도는 뭐냐? 삼포도는 퍼져 있는 정도를 삼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중 경향치를 중심으로, 집중 경향치, 최빈치, 중위수, 산술 평균 등을 중심으로 변수들 값이 얼마나 밀집, 분산되어 있는가를 말하며 삼포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로는 범위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얘기해요.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레인지라 그래서 범위라 그러고요. 사분위 범위, 이 범위를 사분위로 나눈 거예요. 사분위로 나눈 것, 그것을 사분위 범위라 그러고, 별량, 분산 있죠. 분산은 뭐예요? 퍼져 있는 정도예요. 퍼져 있는 정도를 합했는데 평균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정도가 편차인데 편차를 합했더니 0이야. 그래서 편차를 그냥 합치면 모든 값이 다 0이 되니 거기에다가 제곱을 해서 합칠까? 제곱해서 합한 값을 뭐라 그래요? 별량이라 그래. 분산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제곱했기 때문에 실제 값보다 차이가 있죠. 그러면 그 제곱했으니 다시 루트를 씌워줄까? 다시 루트를 씌워준 것이 표준 편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 어떤 한 변수의 최저값과 최대값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계산이 쉬운 것이 장점이나 극단치가 존재할 경우 의미 있는 수치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문을 했는데 귀하의 월 소득은 그랬는데요. 뭐 보통 아무것도 없어요. 0이 있어요. 그리고 막 하다 보면 100만 원도 있어요. 뭐 하면 900만 원도 있어요. 월 소득.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막 9천 막 이렇게 적혀 있어. 이게 월 소득을 9천으로 적은 건지 연소득이 9천인지 이거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범위로 하면 0에서부터 9천까지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월 9천을 버는 사람은 많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극단치로 인해서 전체적인 자료가 약간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4분위 범위는 분포에서 하위 20%와
상위 75%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하위 75%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로 중앙의 50%, 가운데 50% 하면 극단치가 다 제거가 되겠죠. 중앙의 50% 분포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쪽 극단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이 사분위 범위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별량은 뭐라 그랬어요? 별량은 어떤 평균. 그래서 1, 3, 5, 7, 10이라 그럽시다. 평균은 이거 5가 되겠죠. 전부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편차는 뭐냐면 얘 빼기 얘. 얘 빼기 얘 하면 마이너스 2, 얘 빼기 얘 하면 마이너스 4. 얘 빼기 얘 하면 2, 얘 빼기 얘 하면 4. 이렇게 됩니다. 얘는 본인은 0이 될 거니까요. 자, 이거를 전부 다 더했더니 뭐가 돼요? 0이 돼요. 이 각각의 값을 뭐라 그래요? 편차라 그래요. 이 편차의 합이 얼마가 돼요?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돼요. 그러니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를 못 하겠네? 그러면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에 전부 다 제곱을 해버릴까? 전부 다 제곱을 한 거예요. 제곱을 해서 사례수로 나눠준 것이 뭐예요? 별량, 분산입니다. 변수의 각각의 값에 평균을 뺀 값, 변수의 각각의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을 마이너스 4를 제곱하여 제곱해서 4, 4, 16 제곱해서 나머지 전부 다 제곱해서 합한 값을 다시 사례수로 나눠준 거예요. 변수의 값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런데 떨어져 있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긴 했지만 제곱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원상복귀 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시 루트를 씌워줍니다. 표준 편차예요. 별량, 분산의 제곱근으로 별량, 분산을 구하는 과정 중 제곱으로 인해서 여기 제곱을 하다 보니까 왜곡된 수치를 원래의 상태로 환원하여 평균에서 떨어진 거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겠다라는 거예요. 원래 제곱하면 한 이 정도 떨어진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는 이 정도 떨어진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정규 분포 곡선은 뭐냐? 무한히 큰 표본을 선정하여 그 표본이 어떤 특성의 분포를 나타내는 형태의 곡선을 정규 분포 곡선이라 그런다. 이때에 무한히 큰 표본이라 그러면 적어도 30케이스 이상이라 해야 된다. 30케이스 이상이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분포 곡선은 좌우 대칭형입니다. 정규 분포 곡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좌우 대칭형입니다. 좌우 대칭형이고 종 모양이다 라는 거예요. 정규 분포는 곡선은 평균과 이거 전부 다 더해서 평균 어디에요? 여기겠죠. 중위수도 어때요? 가운데니까 여기겠죠. 최빈치도 여기가 제일 높으니까 여기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은 평균값과 중앙값과 최빈치가 모두 분포의 중앙에서 일치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에서 일치하고 면적의 합은 이 면적의 합은 1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1이다 라는 거고 평균선은 여기 평균선은 분포의 완전히 절반으로 나눈다는 평균선은 이 둘을 완전히 절반으로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때에 정규 분포 곡선이면서 이 점을 어디로 갖다 놓냐? 0의 자리로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평균 얼마예요? 0이겠죠. 0으로 갖다 놨으니까. 그래서 평균은 0이고 이 면적, 표준 편차는 1인. 그래서 정규 분포를 이렇게 0으로 갖다 놓으면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곡선이 나오는데 이때 이 곡선을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적어도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놓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겠다. 13회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볼까요? 확률 표집에 있어서 모집단의 평균이 10이면 확률 표집은 모든 케이스가 선택될 확률이 동일한 것이잖아요. 그럼 모집단의 평균이 10이면 표집 분포의 평균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인 거죠. 왜? 모집단에서 모든 것이 선택될 확률이 10이었기 때문에 표집 분포의 평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된다라는 거죠. 표준 정규 분포는 뭐라 그랬어요? 0으로 갖다 놓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는 1인. 표준 편차.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동일하다 그랬는데 몇으로 동일해요? 1이래 1. 아까 표준 편차가 1이라 그랬죠? 자, 어떤 것에 루트를 씌웠더니 1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x는 얼마가 돼요? 여기에 제곱해버릴까요? 여기에 제곱하고 여기에 제곱해버리면 여기 제곱하면 뭐가 돼요? x만 남아요. 그죠? 여기 제곱하면 뭐 1이에요. 그래서 1.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분산도 1이고 표준 편차도 1인 거죠. 1은 제곱해봐야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가 동일하다. 몇으로? 1로 동일하다라는 거죠. 원래 분산과 표준 편차는 동일할 수가 없어요. 표준 편차를 제곱한 게 분산이기 때문에. 근데 제곱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건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잖아요. 삼포도를 알려주는 수치로서 삼포도는 퍼져 있는 정도죠. 분산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있다 그랬어요. 범위가 있고 사분위 범위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표준 오차, 표준 편차 등이 있습니다. 정규 분포는 좌우 대칭이면서 종 모양이라 그랬죠. 자,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회 출제되었던 기출문제입니다. 정규 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본의 사례수와 무관하게 표지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렇지 않죠. 표본의 사례수가 많아야 돼요. 적어도 몇 개, 30개 이상은 되어져야 된다라고 했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정답 바로 1번이에요. 정규 분포. 예를 들어서 김준훈밖에 없는데 정규 분포를 그릴 수 있어? 하나는 사람밖에 없는데 안 돼. 적어도 30사람의 케이스가 있어야 이 점들을 연결했더니 정규 분포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규 분포는 평균 분포에서 평균이 0이고 분산과 표준 편차는 동일하다. 아, 표준 정규 분포죠. 그죠? 그냥 정규 분포는 아니에요.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죠. 그리고 분산과 표준 편차는 아까 방금 설명했죠? 1로 분산 1, 표준 편차 1로 동일하다. 정규 분포의 모양은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평균은 가운데, 어디가 가운데냐, 요 최빈치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표준 편차는 퍼져 있는 정도예요. 표준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이렇게 퍼져 있다라는 것이고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이렇게 평균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합시다. 표준 편차 값이 큰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종 모양이 퍼져 있는 것이고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종 모양인데 이렇게 날씬한 종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에 의해서 정규 분포의 모양이 결정되겠죠. 채빈값과 중위수는 같다. 정규 분포에서 채빈값과 중위수와 평균은 전부 다 가운데 여기로 갔죠. 정규 분포 곡선은 좌우 대칭이면서 종 모양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정규 분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표본의 수가 많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규 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좌우 대칭이면서 종 모양이다. 맞죠? 채빈값, 중위수, 산술평균이 한 점에서 일치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에요. 맞습니다. 표본의 대표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왜?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모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요. 동질적이냐, 이질적이냐 이거를 우리가 이 정규 분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런 것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49%가 정답 5번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보자.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곡선을 말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삼포도는 퍼져 있는 정도라 그랬죠. 어떤 변수의 범주 또는 값의 분포를 요약해서 나타낸 수치는 집중 경향치죠. 삼포도는 뭐라 그랬어요? 삼포도는 퍼져 있는 정도라 그랬어요. 정규 분포 곡선 면적의 합은 1입니다. 1. 정규 분포의 곡선의 면적의 합은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찾아서 넣어보겠습니다. 뭐뭐는 표본의 평균치와 개별 표본 값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평균적으로 나타낸 것. 자,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 뭐예요?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물론 분산도 떨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지만 분산은 제곱을 했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어떤 변수값의 분포를 전반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중 경향치를 중심으로 변수값들이 얼마나 밀집, 분산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 자, 밀집과 분산되어져 있는 것을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 뭐라 그랬어요? 삼포도라고 했죠. 퍼져 있는 정도 삼포도. 뭐뭐는 좌우대칭이면서 종 모양을 지니고 채빈값, 중위수, 산술, 평균이 한 점에 일치한다 라고 했는데 뭐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이다 이런 얘기가 없죠. 그래서 얘는 정규 분포, 그냥 표준이 안 들어간 그냥 정규 분포 곡선이다. 요 정도만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표준 적으면 틀려요. 왜냐하면 평균이 0, 표준편차가 1이라는 것은 없으니 그냥 정규 분포 곡선 정도까지만 적으셔야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빈치는 주로 명목 변수에서 얼마나 빈도가 많이,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이렇게 빈도죠. 최빈치죠. 사용된다. 맞습니다. 표본 크기가 작아질수록 표집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깝게 된다. 표본 크기가 작아질수록 표집 분포는, 표본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표집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깝다? 어때요? 정규 분포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표본의 크기가 적어도 30케이스 이상, 표본의 크기가 커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라 그랬어요. 그죠?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 분산과 표준편차는 동일하다. 맞습니다. 얼마? 분산도 1, 표준편차도 1. 그런데 평균이 1이라고 해서 잘못됐네요. 그래서 얘 잘못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키워드 51번 정규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규 분포에서 집중 경향치라든지 삼포도, 퍼져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산은 제곱한 것이고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워준 것이다. 그래서 퍼져 있는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배운 게 우리가 뭐예요? 정규 분포 곡선과 그것을 다시 0점으로 이동시킨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우리가 공부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